네,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증시가 조금 전에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결국에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또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머무르다가 연준의 1월 FOMC 회의 결과 직후에 오히려 더 상승하나 싶더니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에 3대 지수가 모두 다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낙폭이 커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 하락하며 거래 마감될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결국에 장 막판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만 나홀로 상승 마감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가 0.4% 하락, S&P 500 지수가 0.15% 약세, 그리고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0.02%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됐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TV의 신인규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방금 전에 뉴욕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월가의 관심은 1월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이 됐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금 FOMC 성명서가 나온 직후까지만 해도 3대 지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계획대로 3월 테이퍼링 종료, 이런 부분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했던 시장의 우려를 좀 덜어내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좀 촉발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지 양적 긴축 문제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현재 대차 대조표가 필요한 수준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양적 긴축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게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과거의 시각과 다르게 코로나 시대 이전 수준으로 금방 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좀 바꾼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 같은 발언들이 나오면서 상승하던 증시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FOMC 성명서에 나온 이 연준의 향후 계획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고요. 또 오늘 파월 의장의 답변을 지켜보면 시장에서는 3월 이후에 매 회의 때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상승 출발했던 3대 지수가 장 막판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루 동안의 흐름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그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FOMC에서 나온 내용들이 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상했던 것들은 아니었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미국은 1월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곧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명시를 했죠. 그동안의 시장의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던 자산 매입 정책도 3월까지 모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한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시점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QT,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과 병행해서 당장 하지는 않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월 금리 인상론과 같이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 정책이 나온 것은 정책적으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플레이션 예측과의 대응에 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연준의 의장이 보인 것이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자극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테슬라와 인텔이 실적을 내놓는데 아마 인텔이 지금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결과부터 전해드리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EPS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예상을 웃돌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떤 점에 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조금 뒤 실적이 공개될 테슬라 그리고 내일 실적이 공개될 애플 정도가 될 건데요. 이들 기업 모두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상대적으로 좀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있고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도 매출이 분기 기준 50% 넘게 성장한 164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32달러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 이 출시 기대가 높은 사이버 트럭이나 전기차 라인업 일정에 대한 기대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이냐가 시장에 충족을 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과 관련해서 내일 실적이 나올 텐데 이 실적 추정치는 1,186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89달러입니다. 미국의 대표 기술주,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애플의 실적 여부는 사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장을 지탱하는 믿음, 그러니까 금리 환경과 유동성 축소 우려 가운데도 기업의 실적은 견조하다는 시장의 믿음을 지켜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최근에 중국 지역에서 아이폰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가 시장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